하르데르가 차지했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수요일의 농구 이야기 조선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KBL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선인들만 또 폐지된 거예요? 네, 또 잠시의 폐지기를 또 네. 휴식기 아니고 폐지기입니다.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랜드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투혼이 엄청나네요. 여전히 1위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마저도 이러다가 또 거꾸러지는 거 아니냐 불안했었는데 이게 어느덧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승 3패죠 현재. 네. 자, 전자랜드가 뭐 상황을 봤을 때는 약체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 전자랜드가 이제 그렇죠. 전자랜드라는 이름을 달고 뭐 마지막 시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 판 라스트 댄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 또 정효근, 강상재 군입됐고요. 또 네. 김지한 선수 KCC 이적하면서 사실 팀 전력의 한 40% 정도가 날아가지 않았나. 정말 네. 말로만 듣던 찻대고 폿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네. 지금. 거기다가 또 외국인 선수도 컵 때 봤을 때는 별로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또 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시즌 전 다음 질문이요. 네. 시즌 전에 공신력 있는 모 매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즌 판도를 예측해 달라. 조선인들에서 전화했었나요? 조선헤드바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점프볼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서 전자랜드를 강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저를 왜 눈을 안 맞추시나요? 네? 다음 질문 읽으시느라고. 듣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차바이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차바이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예상을 뒤엎는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선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간절하다.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그 인터뷰가 저는 아마 전자랜드의 지금의 상승세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김낙현과 이대현 선수가 좀 올라가서 크죠. 예. 김낙현 선수가 사실 4쿼터 해결사 이미지는 없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뭐 국내 선수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4쿼터에 네.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고 이대현 선수 역시 뭐 좀 터프한 이미지로 변모하면서 네, 맞아요. 또 골밑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11~2경기씩 치른 상황인데요. 그럼 조현일 위원은 시즌 끝날 때까지도 이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물론이죠. 네. 너무 좀 당연한 질문에서 좀 제가 게스트로서 당황스러운데. 네. 하지만 이게 사실 KBL 6강 플레이오프고 1, 2위가 또 4강 플레이오프 직행하잖아요. 네. 직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마지막에는 좀 힘이 빠지고 또 로스터의 깊이가 또 두껍지 않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한 3위 정도로 끝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예상을 미리 했었습니다. 네, 관건은 이제 김낙현 선수에 대한 견제인데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이 팀의 장점을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의 동선을 좀 미리 틀어막고 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많아지는데 이런 걸 본인이 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전자랜드 상승세의 원동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은 플레이오프 예상을 살짝 했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전 6위와 7위에 걸쳐놨었는데 네. 그러면 저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전자랜드의 마지막. 네, 전자랜드의 플레이오프. 네. 좋은 성적을. 네, 지금 예상한 겁니다. 그게 예상한 건가요? 네, 지금 예상한 거예요. 저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전자랜드 결국 플레이오프를 갈 것이다. 네네. 이런 예상은 대단한 예상 아닙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좀 놀랍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다들 이런 분위기면 저는 못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측에. 전자랜드가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많은 라운드를 남겨두고 결국은 지금 손대범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뎁스의 문제예요. 조현일 해설위원님도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략이 모두 간파당했고 이제 강점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끝났고 중반기에 접어들수록 전자랜드가 조금은 힘든 아마 경쟁 구도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반까지 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순위표일 것 같고요. 공동 2위가 SK랑 KCC고 그 뒤로 순위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일단 4위가 이제 안양 KG 신성공사 7승 5패. 또 5위가 현대모비스 6승 5패고요. 고양 오리온, 창원 LG, 서울 삼성, 부산 KT, 원주 DB 순인데 아직까지는 뭐 승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2위와 6위 간의 차이가 2게임 반 차기 때문에요. 사실 순위는 한 주만 지나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즘 승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판도가 몇 강 몇 중 매작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약한 팀은 있는 게 아닌가. DB는 10연패예요. 사실 DB의 몰락을 예상한 분들은 거의 안 계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두경민 선수 돌아왔지만 야투감이 또 좋지 않고 김종규 선수 결장과 출전을 반복하고 있고 윤호영 선수 또 김현우 선수 시즌 아웃에다가 뭐 김태술 선수도 다쳤고 또 오늘 배강률 선수도 아까 발목을 약간 절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상에는 뭐 장사가 없어요. 네. 사실 DB는 충분한 플레이오프 후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이 외국인 선수의 부진, 네, 특히 뭐 타이릭 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스파크를 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 두 자리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에게 또 밀리면서 11연패가 될 것 같은데 이상범 감독도 사실 뭐 옛날 리빌딩 팀을 맡아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긴 연패에 빠져본 적은 없었던 게 당황스럽다 뭐 그런 말도 하고 항상 인터뷰실에 들어오면 좀 밝게 기자들 맞았던 감독이었는데 최근엔 좀 얼굴에 그늘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만큼 연패가 주는 스트레스, 중압감 때문인지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둡죠. 네. 현재 경기 상황 점수 많이 벌어져 있나요? 지금 종료 한 2분 남았는데 72대 63으로 지금 삼성이 DB를 이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최근 들어서 5경기에서 4승 1패인데 대부분의 경기에서 지금 70점대 실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가 좋은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DB는 100% 전력도 아니고 또 상대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패배와 더불어서 60점대 득점으로 패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네, 오늘 패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1연패가 되는데 부상도 많은 문제고 외국인 선수도 활약을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디온테 버튼 복귀설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오늘 흘러나오길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2주 전쯤에 이제 모구단 스카우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다 버튼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어느 팀이라고 얘기는 안 해줬어요. 사실은 버튼이 그 물망에 올라 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뭐 많은 팬들이 일단 DB 하면 뭐 디온테 버튼 하면 DB를 떠올릴 정도로 또 굉장히 좀 유력한 행선지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버튼조차도 본인의 SNS 계정에 이제 DB 유니폼을 입었던 사진을 갑자기 올려가지고 이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이 KBL로 오는 게 용병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좋은 리그인가요? 아니면 좀 불편한 리그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튼은 세컨 유닛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흔히 말하는 가비지 멤버,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완전히 벌어졌을 때 나오는 거의 세 번째 유닛, 서드 유닛인데 물론 이제 NBA에 있는 게 그 선수들의 꿈이지만 시즌 도중에 이 디온테 버튼이 본인의 SNS에 팀은 이기는데 내가 못 뛰는 게 좋을까? 그렇죠. 아니면 팀은 못 이기지만 내가 많이 뛰는 게 좋을까라는 걸 저도 이제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선수 본인이 어느 부문에 가치를 두느냐 싸움이지만 버튼은 NBA에서 있으면서 거의 뛰지 못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KBL에 같이 뭐라고 올라가고. 댓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나왔습니다. 네. 댓글을 좀 달기가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런 말에 뭐 잘못 달기가 좀 기분 상할까봐 쑥스럽죠. 이 버튼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좁아들었다는 그런 반증이죠. 또 라커룸에서 약간 케미스트리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꼭 DB로 온다는 보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이제 외국 선수는 뭐 보장 계약이 없다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실 찌르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뭐 이미 접촉한 구단도 있었고, 근데 버튼의 대답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NBA에 남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소속팀이 이 선수를 계약해주냐 마느냐가 이 선수의 행선지를 좀 바꿀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접촉해온 구단들에게도 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팀 옵션을 썬더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팀 옵션을 발동하면 버튼은 NBA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썬더가 버튼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루건치 도르트라는 엄청난 수비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튼은 거의 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봤을 때 만약에 썬더가 버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디온테 버튼은 이제 아시아 시장, 뭐 KBL 혹은 또 중국 농구 리그로 눈을 돌리겠죠. 자, 그러면 KBL에서 지금 외국인 선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팀이 DB 말고 또 있나요? 일단은 한 팀은 이제 한시름 넘겼죠. 부산 KT 같은 경우는 이 존 이그브누 선수가 무릎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브랜든 브라운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네네. 또 몇몇 구단들이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몇몇 구단들이 또 외국 선수 교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DB가 아까 조현일 위원이 말한 대로 타이릭 존스 이 선수의 평균 득점이 지금 국내 선수 합쳐서 40위권 밖이에요. 외국 선수가 득점이 40위권 밖이라는 거는 거의 돈값을 못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선수는 바뀔 것이 거의 유력해 보이고 또 수도권의 뭐 구단도 조심스럽게 뭐 빅맨을 한번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브랜든 브라운 영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KT 상황도 DB랑 별로 차이 안 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우선은 뭐 이그브누 선수는 부상 때문에 많이 출전을 하지 못했었고 또 이제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이 마커스 데릭스는 지금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내일 KGC랑 경기인데 내일 경기도 지금 뛰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선수 2명을 제대로 가동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브랜든 브라운이 사실 지금 또 KBL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뛰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신장이 195cm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는 아무래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동철 감독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KT 이번 주 대진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가끔 이제 어떤 구단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좀 다른데요. 어떤 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한 2경기 치르면 많이 치르는 경우도 있고 이번 주 KT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12일 날 안양 KGC랑 붙고 14일 날 창원 LG, 15일 삼성. 그러니까 뭐 백투백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참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DB와 KT고요. 그럼 외국인 선수 덕을 보고 있는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뭐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사견으로는 그나마 건강하게 뛰고 있는 2명의 선수를 보유한 팀이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농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KCC도 특급 대학 선수였던 이 타일러 데이비스가 완전히 또 깨어났고요. 반대로 지금 오리온에서는 데드릭 로슨이 아예 수비가 안 되고 제프 위디는 아예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리온 입장에서는 KT나 또 DB만큼이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SK 같은 경우는 자밀 원희 선수 지난 시즌 최고 외국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좀 건재함을 보이면서 좀 잘해주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쇼농 선수가 계속 컨디션이 올라와준 덕분에 이름값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최고의 선수. 네. 최고의 선수 뽑는 거라면은 그래서 전 뭐 최고의 임팩트를 남겼던 가장 최근의 선수는 저는 버튼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선수는 제로드 워커. 아직까지도. 23년 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테크니션의 용병이 와가지고 가드를 했었던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모습들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선수가 덩크까지 꽂으니까 덩크도 했었죠. 그 당시는 사실 되게 신선했죠 신선했죠 그때. 저는 조 잭슨 좋아했습니다. 조 잭슨. 네, 고양 오리온의 우승을 이끌었었고 그 단신의 키로 정말 뭐 엄청난 덩크들을 찍어냈고 물론 이제 조 잭슨 선수와 팀이 녹아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KBL에 볼거리를 제공했고 그러니까 성적과 흥행, 뭐 볼거리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선수라 잭슨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들 덩크를 못 하시니까 덩크 잘하는 선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빈정거리시는 건가요? 아니, 나도 못해. 어떻게 저희가 덩크를 합니까? 작은 키에 올라가는 거, 작은 키에 점프 잘하고 그냥 뭐 그런 게. 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유형인데 전 단테 존스. 단테 존스가 사실 2004, 2005 시즌에 와가지고 그걸 리그를 뒤집어 놨잖아요. 15연승 달리고 연승 신기록 세우고 안양 구단이 사실은 좀 인기가 많이 없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매 경기마다 매진 행진을 세우고 또 그렇게 길거리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단테 존스가 잘 기억에 남습니다. 뭐 폭발력도 그렇고 쇼맨십도 그렇고 맥도웰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촌입니다. 네. 저 생일 때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뭐 팀 분위기 반전시키려면 외국인 선수 교체도 있지만 트레이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눈길을 끄는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조선의 작전타임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나돌던 트레이드가 진짜였네요. 네.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울산 현대모비스가 기자들 일을 시킵니다. 네, 지난해에도 라거나 트레이드 때문에 엄청 거의 났었죠. 사람들 놀라게 했었는데 네. 올해도 고양 오리온, 전주 KCC와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했죠. 고양 오리온의 포워드 최진 선수가 이제 현대모비스로 간 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이종현 선수를 오리온에 보내면서 삼각 트레이드에 또 한 키를 맡았고요. 굉장히 좀 많은 선수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최진술 현대모비스에 내주는 대신에 이종현과 최현민 선수를 영입했고요. 현대모비스는 박지훈을 KCC로 돌려보내고 또 김상규 선수까지 KCC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네. 또한 KCC 같은 경우 최현민 선수를 또 오리온에 보냈고요. 이 골자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라이트는 최진수 선수다. 그리고 이종현 선수까지 뭐 포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선수 위주로 아마 봐야 되는 트레이드인 거죠. 네, 뭐 삼각 트레이드에 또 신인 지명권까지 오갔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주요 핵심 자원들은 최진수 선수, 이종현 선수죠. 네. 최진수 선수는 뭐 미국에서 또 대학을 다니기도 했었는데 2011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오리온이 지명된 이제 원클럽맨입니다. 또 이제 우승도 함께 했었는데 반대로 또 이종현 선수는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였고 그 당시에 유재학 감독이 당시 드래프트에 참가했었던 함지훈, 양동근 선수와 함께 뭐 얼싸안고 좋아했던 그렇죠. 유명한 장면이죠. 맞아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쉽게도 이후에 이종현 선수는 부상으로 얼룩진 프로 생활을 보냈어요. 네. 일단은 뭐 십자인대가 나갔고 아킬레스건도 끊겼고 그러면서 이제 팀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종현 선수도 KBL을 대표하는 토종 빅맨이었고 또 모비스 한 팀에서만 또 활약을 했던 선수였죠. 네. 자, 작년에 있었던 트레이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작년 11월 11일에도 현대모비스가 라거나와 이대성을 KCC로 보내고 KCC로부터 김국찬, 리온 윌리엄스, 박지훈, 김세창을 데려왔는데 정확하게 1년 만에 박지훈, 김세창을 포기하면서 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대표급 선수들을 맞바꾸는 트레이드가 2년 연속으로 똑같은 날짜에 일어난 건데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막후 사정 같은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번 트레이드 보통 트레이드는 전력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트레이드는 서로 아픈 일을 빼내고 임플란트를 하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 좀 언해피라고 하죠. NBA에서는 약간은 좀 팀에 불만이 있거나 선수가 불만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복합적인 상황을 좀 일거해소했던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종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현대모비스 활약이 적었고 또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을 정도로 좀 팀과는 약간 팀엔 녹아들고 좀 팀을 아끼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최진수 선수 역시 시즌 시작할 때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이적설이 나돌았습니다. 뭐 트레이드 소문이 계속 돌았던 걸로 봐서는 약간 좀 팀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최현민 선수나 김상규 선수는 이미 실패한 FA 계약으로 판명이 났죠. 두 선수 모두 4억 이상을 받으면서 이적했지만 올해 연봉 삭감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곧 활약이 적었다는 의미고 그래서 약간 좀 짐을 덜어내고 싶었던 건데 마침 서로 합의가 잘 되면서 이를 빼고 신경치료 대신에 이제 임플란트를 딱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세 팀이 다 고기를 다시 씹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네, 맞아요. 서로 이제 윈인 트레이드가 돼야 그렇죠. 또 그 트레이드에 연루됐던 선수들도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 어떤 팀이 완벽하게 이득을 봤는데 이 팀은 완전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호구 잡힌 딜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 소속 팀에 가게 되는 선수들의 마음고생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프로 생활이 또 냉정하고 비즈니스라고 해도 좀 그런 평가를 외부적으로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두 분도 더 그러실 것 같아요. NBA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또 FA로 트레이드 된 다음에 또 계약 해지당하고 해도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다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동생들이고. 네, 그렇죠.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핵심은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승현 선수와 이종현 선수가 재결합.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네. 같이 뛰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그동안
그동안 침체됐던 이종현 선수가 다시 파트너를 만나서 포효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박지현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인방이 이제 그렇죠. 프로에서 다시 모이게 만나죠. 되거든요. 네. 작년에 그 김종규, 네. 두경민, 김민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가 이종현 선수 움직임을 참 잘 봐주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마침 오리온스의 올 시즌 유니폼이 딱 고대랑 색깔이 똑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경기력이 나올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색깔론인가요? 네. 아까 치아론에서 색깔론까지. 네, 트레이드 한 만큼 새로운 팀에서 다 잘 뛰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오리온 강을준 감독이 원래 성리학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수학자라는 말을 요새 듣는다면서요. 전 참 이게 아직까지 해석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경기 중에도 선수들한테 수학적으로 풀어가라. 그러니까 산수였죠 우리 저희 시대에는. 그러니까 안 풀린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뭐 문제 풀듯이 그렇죠, 그렇죠. 순리대로 네.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건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오리온이 지금 주전들에 대한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그 출전 시간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숫자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리온이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이번 시즌 시작 전에 받았었는데 1라운드를 다 치렀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나요? 6승 7패로 이제 승률이 5할이 안 되는데 저는 뭐 희망 반 또 실망 반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난 시즌보다는 당연히 성적이 좋지만 감독과 포인트 가드를 동시에 바꾼 팀이 사실 더딜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외국인 선수 농사가 성공적이라 보긴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네. 또 벤치 자원들을 쉽게 볼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KBL 주요 이벤트가 곧 찾아옵니다. 네, 16일 오후 2시에 이제 KBL 센터에서 드래프트 순위 추첨 행사를 하죠.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보다도 더 재미있는 행사인데요. 네. 이제 10개 구단 다 사무국장에 참석해서 추첨 행사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팀이 전체 1순위를 가질지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네. 현대모비스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오리온스의 지명권과 함께 지명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리온스의 지명권과 비교해서 가장 먼저 나온 거를 네. 이제 본인 것으로 하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먼저 나오는 건가요? 높은 순위를 가져가는 만약에 뭐 오리온이 1순위 뽑았다. 네. 그럼 현대모비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높은 순위를 가져가는 거죠. 네, 높은 순위를. 자, 그 삼성과 DB의 경기 아까 어떤 분이 60점대로 마무리될 거다. 누가 하셨었죠? 제가 했는데요. 네, 79대 75로 삼성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농구는 수학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서울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선의 작전 타임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극창이네요.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